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몸을 지켜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아십니까? 베이킹 소다의 진짜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빵이나 쿠키를 만들 때 쓰는 단순한 재료로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평범한 주방 재료가 사실은 우리 몸속을 근본부터 바꿔 놓을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값비싼 영양제가 약속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본질적으로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 너거이라는 화합물로 우리 몸의 산도 pH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액은 pH 7.35에서 7.425라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피로감, 염증, 그리고 대사 기능 저하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탄산수소 나트륨 수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 소화장애, 산성화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나타나지요. 환자분들에게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의 산성 찌꺼기가 쌓이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하게 되고 그 결과 독소가 쌓이며 근육은 쉽게 지치고 염증은 빠르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베이킹 소다가 등장합니다. 임상 연구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섭취하면 단 90분 만에 혈액 내 수치가 최대 3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엔진에 꼭 필요한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몸의 균형을 되찾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 능력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혹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빨리 지쳐버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젖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이어질수록 근육 속에는 수소 이온이 쌓여 극심한 피로와 통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50대 이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이킹 소다는 마치 천연 성능 향상제처럼 작용합니다. 혈액의 산성을 중화시켜 근육이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돕습니다. 유럽 응용생리학 저널의 연구 결과 운동 전에 베이킹 소다를 섭취한 선수들은 지구력이 무려 23%나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힘겨웠던 운동이 갑자기 훨씬 수월해질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비싼 스포츠 음료는 잊으셔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베이킹 소다 반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운동 30분에서 6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 전해질 흡수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몇십 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운동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독소와 싸우고 있는 내부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해독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중금속이나 요산 같은 유해 물질이 혈액 속을 떠돌며 건강을 위협하게 되지요. 베이킹 소다는 이런 산성을 중화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보충한 환자들은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가 무려 67%나 늦춰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저 역시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한 베이킹 소다 활용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입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컵과 사과 식초를 조금 넣고 20분간 조격을 해보십시오.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피부의 pH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민간요법 같지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직접 시도한 분들은 그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범한 베이킹소다가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체중 감량, 혈당 조절 그리고 잊혀진 지방 연소의 비밀. 놀라운 사실은 베이킹소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신진대사 촉진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칼로리와 탄수화물만 신경 쓰지만 50대 이후의 진짜 적은 바로 신진대사 저하입니다. 여기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예상 밖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지 못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이 pH 균형을 되돌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신진대사 효율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몸이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는 뜻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 즉 그렐린 수치를 낮춥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식탐이 줄고 간식 섭취가 줄어들며 칼로리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과 레몬즙을 넣어 아침 공복에 마셔보십시오. 소화를 돕고 몸을 알칼리화하며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합니다. 힘든 다이어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가 주는 혜택은 체중 감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뻣뻣한 관절, 쑤시는 무릎, 예전 같지 않은 손가락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염증이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료산업은 수조 원을 증상 완화에만 쓰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미국 조지아 의과대학의 혁신적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우리 면역 체계를 재훈련시켜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매일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환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관절 통증과 부기가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값비싼 약을 먹으며 원했던 효과가 사실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한 컵을 풀어 전신 목욕을 하거나 식사 후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과도한 산성을 미리 중화시켜 염증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베이킹소다를 왜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올바른 사용법과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장점이 많다 보니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건강, 운동, 해독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내부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위가 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성이 과도하게 중화되면 더부룩함, 영양소 흡수 저하, 심지어 보상 작용으로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는 산반동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규칙은 하루에 한 티스푼을 넘지 않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정기적인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일부 환자들에게는 수분 저류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부 적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훌륭한 천연 각질 제거제입니다.
그러나 매일 얼굴에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 여드름이나 잉그러운 헤어 피부 속으로 파고든 털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쓰면 피부에 천연 오일을 빼앗아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합니다. 얼굴 스크럽으로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1에서 2회가 적절하고 반드시 보습제를 함께 발라주어야 합니다. 셋째, 주방에서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바로 섞어 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거품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두 성분이 서로 중화되어 그냥 짠물만 남게 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먼저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사용한 뒤 그 다음에 식초로 따로 닦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두 재료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베이킹소다가 가진 당신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 비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건강과 운동 그리고 청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조차 놓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과학적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나 응급 상황에서조차 베이킹소다는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벌이나 해파리에 쏘였을 때 베이킹소다 반죽을 바르면 독을 중화시키고 통증을 즉시 완화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작은 기름불을 끌 때에도 베이킹소다가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불꽃 위에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불을 질식시키는데 물을 부었을 때처럼 위험한 불꽃 튀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생명 자체를 지켜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수영 선수들이 수영 후에 항상 염소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비밀은 바로 수영 후 베이킹소다 물로 몸을 헹구는 것입니다. 염소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탁월하지만 동시에 피부에 천연 오일을 빼앗아 자극을 남깁니다. 하지만 간단한 베이킹소다 세정은 염소를 즉시 중화시켜 피부를 상쾌하고 자극 없이 유지시켜 줍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주방 재료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숨겨진 슈퍼파워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킹소다의 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 어떻게 실제 삶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먼저 58세 김민준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뱃살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철저히 조절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저는 운동 전 베이킹소다를 소량 섭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몸이 pH 균형을 바로잡으면 대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 김민준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뱃살이 확연히 줄었고 체중은 5kg 이상 감량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몸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변화를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반드시 수치와 검사를 통해 실제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3개월 전 첫 내원 당시 그의 공복 혈당은 126mg/d로 이미 당뇨 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역시 정상 상한선을 넘었고 간 수치 AST, ALT는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부 둘레가 95cm에 달해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명확히 속해 있었지요. 하지만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한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혈당은 103mg/d로 내려와 안정권에 들어갔고 중성지방 수치도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복부 둘레는 89cm로 줄어 단순히 체중이 빠졌다는 것 이상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약물 치료 없이도 대사 균형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만성적으로 호소하던 피로감에서 벗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했지만 변화 이후에는 퇴근길에 일부러 두 정거장을 걸어 내려오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대사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인슐린 저항성 수치의 변화였습니다. HOMA-IR 검사에서 초기에는 3.5로 높은 편이었지만 3개월 후에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환자 본인은 전에 없던 가벼움이 몸에 남아있다 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표현 뒤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뱃살이 빠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가 스스로 삶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저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들과 비교할 때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환자가 훨씬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김민준 씨 역시 그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65세 박지영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몸과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활용한 뒤 그녀는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고 아침 기상 시에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 줄어든 것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지영 씨의 일상은 늘 손주 돌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마다 아이를 맡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주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장바구니 2개쯤은 거뜬히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밤만 들어도 숨이 가빠요. 손주와 공원에 나가 놀아주고 싶어도 오래 걷질 못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 삶의 의욕마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활용한 뒤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니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덜 쑤시고 손주의 손을 잡고도 예전처럼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수치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질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씨는 예전처럼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저녁 무렵에는 동네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녀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했고 손주는 할머니랑 놀이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환자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수치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료라고 믿습니다. 박지영 씨의 사례는 단순히 관절 통증 완화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회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이킹 소다가 만들어낸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52세 이현우 씨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체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뒤 지구력이 확연히 좋아졌고 운동 후의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현우 씨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환자들 중에도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활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확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 내원한 다른 50대 남성 환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도 관리했지만 여전히 쉽게 지치고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젖산 축적 속도가 빨랐고 회복 지표도 느리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이현우 씨는 베이킹 소다를 함께 사용한 뒤 젖산 수치가 낮아지고 근육 회복 속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큰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인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국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의학 연구팀은 운동 전 베이킹 소다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운동 후 젖산 수치가 1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도 중장년층 참가자들의 지구력이 평균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치료법과 건강보조제를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유행처럼 등장했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베이킹 소다의 경우 단순히 경험담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임상 수치와 국제 연구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가 환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현우 씨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출근길을 나서며 퇴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는 여전히 피곤을 이유로 가족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일상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킹 소다가 바로 그 과정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의 실제 변화를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했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들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베이킹 소다의 진정한 힘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이킹 소다는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을 가진 도구입니다.